페이커의 위험이 제대로 발휘된 경기였습니다. 아 진짜 개까분다.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이날 경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상대 럼블의 이퀄 대박으로 인한 한타 패배, 그리고 디아블의 루시안 스케이팅 쇼까지 BFX가 무섭게 몰아쳤지만 페이커의 분노는 그보다 더 무서웠죠. 시작부터 양정글의 동선이 갈렸습니다. 랩터의 경우 칼날부리를 정리한 후 아래쪽 캠프를 생략하고 위쪽으로 이동한 반면 오너는 레드를 시작으로 위쪽 캠프를 깔끔하게 정리한 후 아래쪽으로 향하여 동선이 꼬이지 않아 풀캠프 도는 속도가 더 빨랐죠. 그래서 둘 다 갱킹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너가 한 턴 더 빨리 발기를 먹고 미드 주변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에 랩터는 귀환 후 손실을 메꾸기 위해 카정에 들어가는데요. 녹턴 대 바이 1대1로 싸우면 녹턴이 유리하기에 충분히 가능했던 침투였죠. 만났을 때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뭔가 엄청 큰 일이 일어난다기보단 이제 강타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좀 서로 옆에 네, 그래서 같이 이 짧은 순간 시야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오너는 1대1을 피하되 스틸을 위해 와드를 받고 빠졌고 랩터는 핑하를 박아 시야를 차단했죠. 이에 오너도 핑하를 박아 다시 시야를 밝힌 후 일부러 들이대서 미리 공포를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변수가 줄어들었으니 정확한 타이밍의 Q 강타로 스틸에 성공할 수 있었죠. 랩터는 본인 정글을 포기한 채로 들어온 건데 정글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바텀 라인전이 워낙 칼대칼 구도라 정글의 개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했는데 BFX는 아예 미드까지 투입시켜 4인 다이브를 시도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헬프! 라이즈랑 같이 커버가 오면 이거 한 번에 잔뜩 왔어요 라이즈! 네. 와 그래서 캐리아가 물방울을 던져 랩터를 기절시키고 지각 변동을 피할 수 없을 때 풀로 위쪽으로 회피합니다. 이때 페이커와 오너가 함께 라이즈 궁으로 도착했기에 바로 반격이 시작됐죠. 그나마 랩터가 죽기 직전 캐리아를 노려 1대1 교환으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요. 페이커가 갑자기 유치아를 키더니 풀로 냅다 언덕을 넘어가서 바이가 궁이 있어서 네. 들어갑니다. 페이커 넘어갔습니다. 지르죠? 정지 명령! 아 그래서 잠시만요. 이 디아블 선수가 이런 2명이나 추가로 잡아냅니다. 바루스는 아직 6렙이 안 되어 저항 수단이 없고 이전 교전에서 탈리아의 지각 변동, 또 빠지기 직전 니코 속박을 사용하여 상대 CC 스킬들이 모두 빠진 걸 확인했으니 스킬 쿨타임 계산이 완벽에 가까운 페이커 입장에선 킬각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 플레이 하나로 힘싸움이 중요했던 바텀 라인전이 한 번에 T1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그래도 게임 전체적으로는 아직 팽팽한 상태, 양팀 서로 이동기가 없는 챔피언들이 많으니 녹턴과 바이의 궁이 서로 어떻게 들어갈지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BFX가 시야 장악을 하던 페이커를 노리면서 교전이 시작됩니다. 페이커 쪽으로 한번 만개! 데미지가 나오나요? 이게 일단 녹턴이 오면 니코와 탈리아의 CC 연기가 완벽하게 들어갔지만 페이커는 이전 교전의 득점으로 이미 영겁의 지팡이를 갖춰놓은 상태였기에 풀조차 쓰지 않습니다. 역으로 켈린을 점사하여 쫓아내버렸죠. 페이커의 돌격 지시가 들어갔고 오너는 그대로 박습니다. 없어요. 반격이도 무섭는데요. 그래서 계속 거라! 들어가나요? 불 껐고요. 다시 녹턴이 커버를 켈린을 끊고 포탑 딜까지 맞는 상황이라 오너 본인도 위험할 뻔했는데 센스있게 칼날부리 쪽으로 넘어가 생존할 수 있었죠. 여기서 랩터가 오너를 마무리하기 위해 혼자 파견됐지만 페이커는 이 순간도 놓치지 않는데요. 갑자기 라이징으로 넘어가 랩터의 풀이 빠져버렸죠. 분명 방금까지만 해도 미드라인에서 빅라 클리어와 눈을 마주치며 아슬아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아래쪽 상황을 바로 파악해주는 맵리딩이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이후 상황에도 미니맵을 보시면 BFX의 핑이 페이커 쪽으로 무수하게 찍히면서 2대1을 노려보지만 페이커는 가볍게 흘려내서 다른 라인이 편하도록 만들어줬죠. 이렇듯 페이커는 단순 킬 따는 걸 넘어 상대 자원을 소모시키거나 어그로를 끌어 턴을 빨아주는 등의 지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주니까 T1에 들어온 팀원들은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날 BFX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 그렇죠. 한 번에 여기에 지금 남이랑 들어가면서 녹여버리겠다. 만개. 디아블을! 그래서 이퀄라이저까지 들어오면서 반격이- 이어지는 구도거든요. 바로 T1의 스타트 자체는 좋았죠. 오너가 정확하게 디아블을 노렸고 이후 나미군까지 연계되어 원콤에 잡으면서 한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디아블이 죽기 바로 직전 바루스 궁을 쏜 상태로 죽었고 여기에 이퀄이 너무 예쁘게 깔리니까 결국 3대3 교환이 나버리고 말았죠. 조합상 양팀이 서로 퓨어 탱커가 없이 또 CC와 화력은 강력하다 보니 게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T1은 시야 싸움 과정에서 설계를 잘하는 팀이죠. 계속 먼저 이니시를 거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달려들어서 일단 뒤로 빠졌고요. 켈린이 전멸이 없어서 살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막타가! 캐리아가 시자부시 쪽으로 와드를 박으러 깊숙하게 들어오니까 BFX 입장에선 걸려들었다 하고 캐리아를 노리는데 캐리아는 그렇게 허술하게 혼자 시야를 잡는 선수가 아니죠. 옆에 오너와 페이지가 대기하고 있었고 상대 스킬을 피한 후 반격을 하니 역으로 낚시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결국 켈린이 잘리고 이쪽 시야는 T1의 소유가 되자 자연스럽게 페이커의 발이 풀려 탑압박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이후에도 비슷한 그림이 연출되는데요. 그래서 갈라버리고요. 네.
이거는 네, 좀 잠깐만요. 깊지 않나요? 좀 깊지 않나요? 네. 한 명 가고. 특히 코르키 화력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 랩터까지. 속까지 죽으면 페이지가 미드라인을 밀다가 살짝 삐져나와 있자 BFX는 바로 먹잇감을 물듯 앞으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너와 캐리아의 서포팅이 준비된 상태였죠. 상대 입장에선 T1이 선을 넘었을 때 그걸 응징할 때도 혹시 뒤에 뭐가 없는지 항상 경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처음엔 페이지 혼자 선을 넘은 줄 알았지만 페이커 궁까지 떨어져 순식간에 4명이 모여 있습니다. 결국 2명을 잡고 끝나나 싶었는데 페이커는 또 유치아를 켰죠. 그래서 페이커 선수 지금 유치아 키고 달려가는데 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상대 진영이 T1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보통의 라이즈 같으면 당연히 이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페이커는 여기서 디아블 쪽을 바라봅니다. 상대 원딜의 견제함과 동시에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 확신했기에 본대의 뒤까지 잡으려는 의도였죠. 결국 BFX는 켈린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럼블 궁을 쓴 상태로 2명이 죽었으니 T1은 공짜 발언을 획득하죠. 이대로 게임이 끝나나 싶었는데 경기 흐름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자, 그럼 물어보자. 아, 진짜 약간 별리. 그래도 코르키 털. 빠졌고 안쪽으로 그냥 코르키부터 코르키 앞에서 켈린이 이니시를 걸어 페이지의 풀이 빠졌는데 당시 럼블이 뒤태를 든 상태였기에 또 럼블궁 대박이 터진 것이죠. 4명이 죽어 바론턴은 날리고 골드 차이도 많이 줄어들었으니 이 한 방으로 다시 게임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한타에도 자신감이 붙은 BFX는 이니시도 먼저 시원하게 걸었죠. 랩터는 대기 중. T1은 한 번에 하거든요. T1은 에일. 한 번에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아, 용쪽도 같이 이거 보는데 용조에 오너사 들어오긴 했는데 네. 일단 럼블 T1 입장 이렇게 먼저 싸움이 걸린 상황에선 녹턴의 돌진과 럼블 이퀄을 한번 잘 회피해낸 후 2차전을 걸면 좋은데요. 하지만 랩터가 바이 큐를 피하면서 오너가 용 쪽으로 고립돼버렸죠. BFX는 오너를 마무리하고 용까지 먹고 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세트에서 T1이 용을 크게 신경 안 썼기에 벌써 BFX는 4용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다행히 이번에도 페이커는 유치아로 최소한 클리어는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엔 전멸까지 사용하여 빅나까지 끊는 데 성공했죠. 곱게 사용을 내줬으면 위험할 뻔했지만 페이커는 평소 아껴놨던 스펠을 모두 활용하여 다행히 2명을 잡아낸 후 미드 2차까지 밀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실수가 나오면 T1이 패배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다행히 페이지의 피지컬이 빛을 발하죠. 오늘 상대가 웬만하면 먼저 걸 그래도 텐데 비벼요. 이 다음 럼블 위치 너무 자, 좋고 럼블이. 페이지는 남이 버프를 달고 디아블을 딸피로 만들어낸 후 바루스 궁 그리고 럼블 이퀄을 피해 오른쪽으로 회피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T1 입장에선 상대 이퀄을 한 턴 빼준 다음 싸우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페이지가 일부러 어그로를 끌어 그 역할을 해낸 것이죠. 이렇게 상대를 한 턴 빨아들였으니 이제 코르키의 화력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줬어요. 그래서 카이팅이 되나요? 네. 그래서 럼블이 럼블이 랩터. 오 됐어요. 랩터 계속 보라. 페이커와 추전선에서 오너와 함께 4명을 붙잡아두고 뒤에선 페이지가 카이팅하여 결국 럼블을 잡아냈죠. 상대는 힘이 쭉 빠집니다. 그렇게 추격하여 추가 득점을 획득하고 다시 바론을 먹는 T1. T1은 BFX 조합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럼블만 마크를 제대로 해주면 코르키가 다 쓸어 담을 수 있다는 것. 다음 전투에서 그 역할은 역시 페이커의 몫이었죠. 페이커가 남았고요. 클리어 선수가 예. 자, 네, 페이커가 일단 네. 시간 끌어주고 있고요. 오히려 세거든요? 실체 화장 비키면서 네. 페이커의 첫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인 장로를 앞뒀다면 당연히 상대도 주변에 모여있을 게 뻔한데 상식선에선 이 와드를 지우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큰 플레이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커 입장에선 오히려 자신에게 녹턴 궁이든 럼블 마크든 붙어주길 원했기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와드를 치는 액션을 취했던 것이죠. 결국 클리어는 페이커를 몰아내기 위해 1대1을 걸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죽을 위험에 처하자 페이커 한 명을 위한 이퀄을 깔아버립니다. 클리어가 못한 게 아니라 누가 와도 어쩔 수가 없는 플레이가 되도록 페이커가 강제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니 페이지는 남이 버프를 달고 날아다닐 수 있는 판이 깔렸죠. 상대는 순식간에 녹아버렸고 페이커는 이에 그치지 않고 빅나까지 묶어두면서 딸피로 생존하여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장로까지 먹은 T1은 그대로 밀고 들어가 그냥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눌렀는데요. 보통 중요한 타에서 승리한 경우 딜을 누가 많이 넣었는지 주목받을 때가 많은데 사실 그런 딜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T1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페이커가 리스크 플레이를 통해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경우가 많죠. 특히 조합상 서폿이 남이었기에 상대 럼블을 억제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 역할을 페이커가 대신해줬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서도 페이커의 분노는 계속되는데요. 아리 상대로 갈리오를 뽑았기에 초반 라인전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정말 열받긴 하거든요. 선 2렙을 찍은 아리 상대로 안무빙을 하더니 일부러 Q스킬을 유도한 후 뒷무빙으로 피해줍니다. 이런 잡기술로 CS를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었죠. 하지만 랩터가 카정을 들어왔을 때 오너와의 강타 싸움에서 이겨 선 4렙을 찍게 되었고 이를 견제하던 페이커가 잡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실 랩터가 이렇게 깊게 들어왔을 때 오너가 스틸에 이기거나 아니면 뺏기더라도 도망쳐 나가는 걸 강하게 응징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이때 분명 페이커와 캐리아의 커버가 빨랐는데 왜 오너는 판테온 W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랩터가 달려들기 직전 이 화면
화면을 보시면 블루 머리 위에 보라색 소용돌이가 보이죠. 이건 스턴 표시입니다. 즉 오너가 블루에 이미 W를 썼기에 랩터를 응징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페이커 입장에서 아무래도 힘든데 정글 주도권 차이로 격차를 더 힘겹게 쫓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탑에서 도란이 힘을 내주고 있었죠. 팁을 안 갔다 온 건데. 근데 이거 그래서 한번 그렇죠. 이게 올인을 하는데 차이가 나니까.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도란 선수가. 처음엔 도란 체력이 적어서 불안해 보이지만 도란은 이전에 한번 귀환을 한 상태로 아이템 우위가 있기에 충분히 근거 있는 시도였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크산테 저지불가 효과로 상대 궁을 한번 씹은 것도 좋았죠. 결국 클리어의 풀을 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문제는 아직 미드 바텀의 주도권이 없었다는 점인데 일단 용을 주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는 판단을 내립니다. 양 팀은 이후 미드 쪽에서 치열한 2대2 싸움을 벌이는데요. 사실 랩터가 퍼블을 먹은 상태에 히드라까지 뽑아왔기에 T1 입장에선 쉽지 않은 전투였죠. 하지만 페이커의 움직임은 이 정도 아이템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시야 장악 신경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요. 랩터가 몰래 잠입했을 때 빅나가 매혹을 날리지만 피할 수 없는 각이 되자 페이커는 2스킬로 회피했죠. 게다가 오너가 궁에 걸리기 직전 강화 1을 써서 많은 데미지를 흡수했고 페이커가 유채를 쓴 상태에 정신 집중을 했기에 랩터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빠지더라도 빠르게 쫓아가 상대 2명을 동시에 2인 도발을 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리아가 도착하여 궁으로 잠깐 얼렸을 때 오너가 뒤에서 궁을 써서 재진입했기에 결국 잘 큰 랩터를 끊을 수 있었죠. 동시에 깊숙하게 빨린 켈리는 페이지에게 양보하여 후반 밸류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BFX도 미드 쪽 부시에 계속 숨어있다가 용을 마무리하고 나오는 오너를 암살하여 금방 뒤를 추격하는데요. 다행히 이날 페이커와 캐리아의 호흡이 장난 아니었죠. 원래 이게 성공을 안 했으면 T1 쪽에서 무난하게 미드 정글 쪽에 밀리면서 게임이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확하게 따닥에 성공하여 디아블의 성장을 멈추기도 하고 이때 한번 먼저 쳐보나요 지금? 먼저 치고. 네. 그래서 일단 빅란스를 약간 밀어내는 거예요. 궁 아니, 없잖아. 그렇죠. 또 기절. 궁 실풀일 또 때. 날아오. 잡기가 좀 어려울 뿐더러 네, 그러면 그래도 저 여기까지? 하나 더. 전멸 하나 더. 암살자라며. 그러면 마지막 죽는. 일부러 스킬을 벽 쪽으로 쓰기 위해 풀큐를 활용하여 연계하는 피지컬도 보여줍니다. 또 상대가 전령을 견제하기 위해 조금 깊게 들어오자 바로 바드궁으로 얼려 페이커와 연계하는 식으로 추가 득점을 올리기도 했죠. T1 조합은 라인전 자체는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갈리오의 빠른 합류와 바드의 UT를 이용하여 조금씩 차이를 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BFX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켈린이 몰래 뒤를 돌아서 대기했다가 거든요. 예, 지금 페이지가 있죠. 노리나요? 카이사 쪽. 그래서 한 번에. 와 이거까지. 다음 판테온이요. 판테온. 그러면서 나르까지 넘어오긴 하거든요. 먼저 갈리오가 깜짝 이니시로 페이지를 덮쳐 한 콤에 터뜨렸죠. 옆에 있던 오너도 매혹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페이커가 대신 들어가 랩터를 끊고 희생했습니다. 당시 오너가 5킬을 획득하여 제압골이 많이 달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조합을 비교해보면 암살 대 합류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후에도 BFX는 돌아다니는 캐리아를 암살에 성공합니다.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페이커와 오너가 미드에 있던 디아블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터트리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근데 싸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으로 가면은 위치가 쫓아가서 됐을 때. 아. 그냥 녹였습니다. 발사 성공.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단 디아블을 딱 예. 페이커가 BFX 챔피언들도 워낙 날래서 카이팅을 하며 페이커가 역으로 위험에 처하지만 페이커의 피하는 플레이가 예술입니다. 결국 도란이 텔로 도착하여 상대 바텀을 둘 다 잡아낼 수 있었죠. 다만 이지의 저항이 상당히 거셌기에 오랫동안 생존했는데 이는 오히려 BFX에게 독이 됐습니다. 랩터 입장에선 이즈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지원을 왔지만 그동안 페이지 오너 둘이서 바론을 쳐버렸고 밑에선 페이커가 어느새 집에 갔다가 유치하러 벌써 이쪽까지 도착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T1은 바론과 랩터 추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밀고 들어가는 T1 BFX의 이니시 자체는 예쁘게 들어가는데요. 판테온도 수호천사 있고 그 상태에서 때리기 싫고 그래서 바드는 매혹을 바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걸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같이 맞출 때 랩터 기질이 랩터. 아리의 매혹에 이어 렐궁 그리고 나르까지 CC 연계가 잘 들어갔지만 캐리아가 바드궁으로 이를 무력화시킨 동안 페이커는 전장 중앙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랩터가 정광석화처럼 페이지를 노리는데 조냐로 한 턴 버텨버렸죠. 페이지 안에서 일단 터트린다. 페이지 잡으면 앞에 결국 페이지가 카이팅에 성공했고 모든 걸 쏟아부은 BFX는 정말 아쉽게 역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힘겨운 경기였는데요. 그만큼 BFX의 공세도 매서웠고 T1 선수들이 조금씩 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너무 쉽게 가면 우리가 알던 T1이 아니죠. 그래도 페이커와 캐리아가 굳건하게 폼을 유지하고 있으니 과정은 험난해도 결국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 앞으로 2대0으로 쉽게 이겨버리면 오히려 아쉬운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경기는 토요일 딥기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 겜빗은 또 즐거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겜빗이었습니다.